봉제에 관련된 이제 영상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손바느질에 대해서 이제 해봐야 되겠는데요. 손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물을 좀 준비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깃광목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깃광목 중에서도 원단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 원단의 폭이 너무 넓은 것도 그렇고 딱 알맞은 게 좋은데 그 알맞은 정도가 보통 원단이 요게 이제 이렇게 재보시면 약 92cm 정도의 그 폭으로 나와 있고요. 이 폭으로 나온 이 원단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길이를 40cm 정도로 해서 가제의 그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그 준비된 것을 이제 다리미질로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 면 중에 한쪽 면을 약 1.5cm 정도를 살짝 이렇게 데려줍니다. 살짝. 그래서 스팀을 넣어가면서 살짝 이렇게 데려주세요. 준비를 먼저 이렇게 데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당겨서 한쪽에 이 면을 약 5cm, 한 5, 6cm 정도 남게 해주시고, 그리고 접은 면을 이렇게 어긋나게 접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접은 면이 어긋나게 똑같이 맞춰주면 안 되고요. 똑같이 맞추면서 울퉁불퉁해도 사실은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드시 하시지만 이렇게 한쪽 면을 어긋나게 해주시고 한쪽 면은 5, 6cm 남긴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꺾어서 데려주십니다. 데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돌리셔서 또 1.5를 꺾어 데려주세요. 한쪽 면을 1.5를 이렇게 꺾어 데려주시고, 또 한쪽 면을 이렇게 꺾어 데려주십니다. 또 한쪽 면을 이렇게 꺾어 데려주세요. 이렇게 데려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요거를 이제 돌려서 여기를 이제 우위로 잡아주세요. 위로 잡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선을 좀 그리셔야 되는데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마시고, 첫 번째 이 접은 선을 기점으로 해서 직각선을 하나를 이렇게 안내선을 하나 잡아주세요. 안내선을 직각이 약간 삐뚤어져도 상관없는데 우선 첫 번째 선을 잡아주세요. 첫 번째 선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1cm의 간격으로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려주실 때, 끝까지 그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직각자 사용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직각에 한 면을 직각으로 해서 삐뚤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쭉 밑에까지 그려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밑에까지 쭉 그려지시는데 이때 이제 그 끄트머리가 약간 이제 좀 삐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다 오시면 적당하게 오시면 직각의 선을 쭉 잡아서 마지막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마지막은 정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걸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선이 이렇게 쭉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펼쳐보면 이렇게 되고, 위에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서 여기는 2번 접고 요 끝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이런 상태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바느질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단이 이렇게 준비됐죠. 원단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봉사 실을 한 40수 정도의 재봉사 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바늘이에요. 바늘.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사이즈별로 되어 있는 바늘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작은 바늘을 사용할 겁니다.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쇠골무예요. 손에다 끼는 쇠골무고요. 요거는 쪽가이예요. 쪽가이고요. 그리고 단추. 그 다음에 이제 훅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차 이제 순서 나가는 대로 이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골무는 가운데 손가락에 첫 그 손톱이 있는데 이렇게 맞춰서 껴주세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게 크신 분은 이거를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여유가 있어서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오므리면
이렇게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 그 손톱 있는 첫 마디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너무 깊이 꽂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셔서 이 바늘이 여기 귀가 여기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꽂히는 요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바느질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실을 좀 꽂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 끝을 잘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바늘에다 이제 이렇게 실을 넣습니다. 실을 넣어서 바늘은 실을 길이는 약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 원단에 한 10cm 정도 이제 더 길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면은 이제 잘라주시고 잘라주신 다음에 자 이제 요 실 매듭 짓는 것도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렵죠. 그래서 매듭 짓는 것도 손 끝에 이제 잡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요.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또로로 말아요. 마른 다음에 가운데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매듭이 딱 젖습니다. 매듭이 딱 젖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서 실을 쭉 훑어주세요. 그래서 바늘이 끝에 걸립니다. 끝에 걸리면 실을 두 개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튀기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렇게 실을 튕겨줍니다. 그래서 실 튕기기라고 하는데 그래야 실이 바느질하면서 꼬이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잡아주시고 손의 자세는 바늘 끝 귀가 이 골매에 닿는 이렇게 수평에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 그 상태에 바늘이 이렇게 다 잡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을 그대로 바닥에다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려진 선에 맞춰서 바늘을 먼저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을 자 여기 가까이 제가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 3cm 정도 떨어진 데다가 딱 바늘을 꽂으세요. 바늘을 꽂고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늘을 꽂고 잡고 그대로 이렇게 5mm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튕겨 올리면 왼손으로 눌러서 바늘을 약간 위로 향하게 해서 골무를 미는 거예요. 골무를 밀고 그대로 이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 가셨나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가서 동작을 이렇게 잡고 3cm 띄워서 꽂고 이렇게 튕겨 올려줍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왼손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골무로 밀어야 돼요. 골무로 이렇게 밀어서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빼줘야 돼요. 수평으로 이렇게. 자,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그리고 이렇게 제 반복을 그래서 위에는 조금 천이 두 번 꺾였기 때문에 약간 단단하죠. 그래서 첫 선이 조금 딱딱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3cm 땀에 우리가 5mm 정도를 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그래서 요거를 자로 찍지 마시고 눈으로 목측량으로 여러분들이 cm가 나올 수 있도록 그대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측량을 여러분들이 목측량이 중요해요. 눈으로 봤을 때 적당한 간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 간격은 좀 남을 수도 있고 모질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남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해주시고 뜬 데를 한 번 더 떠주세요. 이렇게 뜬 데를 한 번 더 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반복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cm 땀, 2cm 땀, 요걸 이제 시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침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침에 대해서는 3cm 나온 간격이 이게 3cm예요. 그리고 떠지는 건 이제 5mm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cm 땀의 시침이에요. 3cm 땀의 시침.
자, 3cm 땀의 시침을 여러분들이 실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튕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상태에서 튕겨 주셔야 돼요. 튕겨 주시고, 그래서 이 시침을 3cm 땀의 시침을 3번, 그 다음에 2cm 땀의 시침을 3번, 1cm 땀의 시침을 3번 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격을 되도록이면 예쁘게 맞춰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 땀 한 땀 해주셔도 좋고요. 땀을 몇 개 정도를 한꺼번에 해서 쭉 빼셔도 무방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원단을 바닥에다 놓고 뜨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 자세를 그대로 골무를 끼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또 되도록이면 윗선에 맞춰서 이렇게 간격을 잡아줘야 되겠죠. 해놓고 났을 때도 비록 우리가 연습으로 하는 거라고 해도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은 항상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당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펴가면서 또 오그라들면 미흡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끊어 버리세요. 끊고 또 새로 꽂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하는 길이에서 끊어서 매듭 쳐서 이렇게 실을 훑어서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꼬이지 않도록 그 꼬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실을 튀겨주는 겁니다. 실은 한번 튕겼다 그래서 안 꼬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실을 잘 잡아서 두 선의 장력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3땀 정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뜬 데는 항상 뜬 데를 또 떠서 마무리를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cm 땀에 이제 시침이 끝났어요. 그래서 꼭 3cm가 아니래도 3cm쯤에 그런 시침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cm 땀에 시침을 하겠습니다. 2cm는 이제 이 정도 줄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3cm 땀은 우리가 이제 안내 시침이고요. 2cm 땀은 물론 안내할 때도 있지만 가봉 시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손가봉 할 때 2cm 땀에 손가봉 시침을 많이 하기 때문에 2cm 땀의 시침을 잘 하시면 좋죠. 그래서 왼손으로 2cm가 갈 만한 위치를 미리 잡아주시면 하기가 더 좀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 감을 그 간격의 감을 익히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서 천천히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영상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쭉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에 좀 어설플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침만 하셔도 어느 순간에 좀 잘 되고 있어요. 같은 간격의 2cm 땀을 2줄 더 하겠습니다. 뺄 때 그대로 이 손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꽂고 이렇게 왼손으로 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꽂은 바늘을 오른손으로 꽂고 오른손으로 꽂고 혹시 왼손으로 시작하셨다면 왼손으로 꽂고 왼손으로 빼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차후에 옷을 제작하실 때 숙련도가 생겨요. 오른손 왼손으로 양손으로 쓰면 항상 왼손은 원단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야지 가시 원단을 제외하고 두 손이 붕 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손이 익숙해지셨나요? 1cm. 그래서 우리가 넥라인이나 소매나 이런 데 이제 섬세한 부분을 시쳐야 될 때는 1cm를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cm 땀은 칼라나 진동둘레나 벨트나 이런 섬세한 부분을 다룰 때 필요해요. 그래서 시침실은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3cm 땀, 1cm, 2cm 땀, 1cm 땀을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cm 땀, 2cm 땀, 1cm 땀. 그래서 시침이 이제 일단 3cm 3줄, 2cm 3줄, 1cm 3줄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질을 하겠습니다. 자, 홈질은 5mm보다 작은 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자세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대로 바늘을 들어가고 나가고가 3땀 정도가 일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질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옷에 입체감을 내는 셔링킹 이즈나 이런 걸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땀이 일정해야 이즈가 그러니까 밀도를 줄이는 셔링킹이라 해서 원단을 줄임으로 인해서 입체감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복을 제작하실 때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홈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격이 일정하게 들어가고 나오는 간격이 일정하게 3땀 정도를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홈질까지 하시고 나면 좀 골무가 많이 좀 익숙해지시긴 했는데 손이 조금 아프시죠?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손 운동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는 약간 지루한 감도 있지만 뭐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꼭 그냥 이거는 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인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꾸 격려를 하시면서 독려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홈질까지 이제 3줄이 끝났습니다. 홈질까지 이렇게 3줄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는 반박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약간 앞쪽에다 해서 뒤로 갑니다. 홈질하고 비슷하죠. 겉모양에 봤을 때는. 그래서 실이 이렇게 그래서 뒤로 가서 내가 뜬 거에 한 배수 정도를 이렇게 와주면 돼요. 이렇게 뜬 거에 배수 정도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한 땀 한 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연결해서 3줄 4줄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를 보시면 홈질은 위아래가 같지만 반박음은 밑에가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홈질 같지만 실질적으로 홈질보다 훨씬 단단하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홈질하고 똑같아요. 홈질하고 똑같은데요. 밑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익혀서 요것도 이제 2줄 정도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뜬 데를 또 떠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울뜨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박음 한 2줄 정도만 연습하시고요. 자, 한울뜨기는 실을 한 겹으로 합니다. 한 겹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름 상침처럼 그렇게 속 안단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속 안감이 겨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손 스티치로 또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런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겹이에요. 한 겹. 자, 우리가 반박음 했을 때처럼 간격을 잡아주시고요. 한 땀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1cm 좀 안 되는 그 간격으로 7mm 정도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을 찍듯이 나오는 거예요. 수평으로 점을 찍듯이. 여러분들이 목축량이 정확해야 해놨을 때 결과물이 이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반박음하고 같은 방법인데 한 올만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똑같이 반박음하고 같이 되는데 한 올만 뒤로 갔어요. 한 올만. 그래서 요거는 한 3줄 정도를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